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걸로 다시 또 이것은 그 독자적인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그 결정을 내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의 협박 이것도 본인의 느낌과 표현을 지 마음대로. 난 소설 썼다. 1심 판결 나왔을 때 1심 판결 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복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 느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소설을 야 너는 사실은 속의 의도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네.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니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겠지.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색안경을 꼈으니까 세상에 빨간색 안경 쓰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이재명의 속마음은 그랬을 거야.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 본인들이 그런 거라니까. 그렇죠. 어디서 그걸 함부로 추단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사법 내부에서의 일종의 이제 쿠데타적 상황이 계속 발생을. 사법 내란입니다. 법복 귀족의 사법 내란. 법복 귀족의 사법 내란이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좀 예상을 해보면 이후에 벌어질 그 상황은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 어제 막 저한테도 뭐 개인적으로도 뭐 오고 뭐 여기저기 나온 게 플랜 B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플랜 B? 얘기는 무슨 플랜 B? 무슨 얘기냐면 네. 혹시 그 고법으로 후보 바꿔야 된다? 저기에다가 예비적으로라도 뭐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된다. 플랜 B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플랜 B는 판사 탄핵 아닙니까? 판사들 탄핵시켜야죠. 플랜 B는 필요 없다. 네. 라고 그 단언을 제가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절차상 다들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법률 전문가가 국민들이 다 되는 것 같아. 황우석 때 갑자기 그 바이오 전문가가 되듯이 고법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고법으로 내려가는 동안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법에서 이거는 이제 유죄 취지 파기한 기록은 소이기 어제 때문에 갔을 것 같다는 게 박주민 의원의 뭐 그럴 수 판단이세요. 있죠. 예. 근데 이제 내일부터 휴일이기 때문에 송달이 안 돼. 송달을 또 해야 되거든. 예. 피고인한테 편지를 보내야 돼요. 예. 고법에 왔으니까 너 이제 출석해라. 뭐 이런 재판부. 편지를 보내야 돼. 그러면 이제 편지가 어제 기록이 가서 오늘 배당이 이루어져서 편지가 갔다고 송달이 갔다고 하더라. 오늘 발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6일 날까지는 배달이 안 됩니다. 일단 예. 우체국이 놀아요. 우체국이 놀아. 예. 예. 그러면은 혹시 갖고 직접 배송. 일단 기본적으로 우편 송달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우편 송달을 우편 해서 송달. 안 예. 받게 되면 예. 안 받으면 예. 뭐 다시 뭐 야간 송달, 특별 송달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예. 변호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예. 빨리 받으세요라고 예. 연락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송달하는데 일단 기간이 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대법원은 필요적 심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열지 않고도 그냥 판단을 그렇죠.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고등법원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의 심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변론 기일을 통지를 해야 되잖아, 다시. 그렇죠. 그것도 송달의 기간이 걸려요. 예.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 통지가 되면 변론을 한 차례 열어야 되잖아요. 네.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을 하고 그냥 유죄 판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최소한 2, 3주는 걸린다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근데 최소한 2, 3주라는 것은 저는 안 통할 것 같아요. 물론 상식을. 자, 그럼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유죄 취지 판결이 났어. 100만 원 이상이 났다 칩시다. 네. 100만 원 이상이 나면 다시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법원과 검찰이 핸들링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오직 피고인만이 핸들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상고,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재상고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기간이 7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재상고를 했어. 법원에 가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다음에 상고장, 재상고 이유서. 네. 이런 이유로 재상고합니다라고 이유서를 내는데 20일의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27일은 예. 판사도 예. 검사도 건드릴 수 없는 오직 피고인의 시간이에요. 피고인의 시간이에요. 피고인이. 그러니까 그거는 피고인이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하루만 안 내면은 기각됩니다. 안 내면 기각. 안 내면 기각돼요. 예. 안 내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반드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반드시 내야 되고
그 기간 7일과 20일, 즉 27일이라는 기간은 그냥 이재명 손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손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6월 3일 이전에 대법 판결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플랜 B도 필요 없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대법원이 어제 그런 거의 진짜 눈치도 안 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제 그런 판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면이 뭐냐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이제 바로 되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혀요. 헌법 84조. 그런 취지로 읽혀요. 그럼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론이 벌어지잖아요. 이 해석론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 대응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입법적 대응.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응. 이건 사법적 대응이죠. 세 번째는 행정적 대응.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입법적 대응은 형사소송법 제306조를 개정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가 뭐냐면 공판 절차의 정지예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을 해석하는 거죠. 소위 불소추. 소추되지 아니한 자에서 대통령 당선인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아예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법률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헌법 제84조를 해석의 영역에 두지 말고 입법으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이게 입법적 해결 방안이에요. 저는 법률안 검토를 다 마쳤고요. 민주당도 오늘 보니까 아침에 박범계 의원 뵀는데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시작했다. 이제 검토하고 있다. 어제 얘기를 하더라. 조국혁신당은 이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입법안을. 만들어놨어요. 일을 빨리빨리 하시네. 뭐 우리는 속도하면은 쇠빙선이야. 쾌속선. 속도하면 다 만들어놨어요. 속도하면 조국당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는 몇 가지 방안이 있어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사법부가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직무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요. 권한쟁의 심판을 내면서 가처분 모든 재판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서 다 직무정지를 시켜버려야 돼요. 형사재판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거고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수 인용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대통령목 헌재재판관 2명 임명권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있죠. 헌재재판관 2명을 빠르게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 헌재에서 헌재에서 다툴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야 법원, 니들도 헷갈리지? 그러니까 법원이 주체가 돼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공판 정지와 관련된 이 규정이 없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법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심판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이 이거를 잘 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어요.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냐? 공무단인권이 침해됐다. 내가 공직에서 대통령으로서 쭉 일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공무단인권은 대통령의 기본권.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침해됐다라는 거고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이 헌법소원은 공무단인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만약 여기서 이 재판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 판결돼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무단인권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 방안이에요. 마지막으로 행정적 방안이 있습니다. 뭐냐? 행정적 방안. 저는 이거는 검찰 쿠데타를 어떻게 원상 회복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법무부 차관을 빠르게 임명을 해야 되고요. 장관은 허수아비가 될 겁니다. 내지는 사임을 하라고 해야죠. 안 되면 탄핵해 버려야 되고요. 박성재.
차관은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네. 차관을 제대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는 검찰 쿠데타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 희생양, 검찰 쿠데타의 희생양 여러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세 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가 있는 조국입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입니다. 저는 검찰이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국 전 대표는 즉각 사면복권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예. 공소를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아, 제가 저기 조국 대표 안 계시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제 형사 사건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전화해가지고 여쭤봤었거든요. 저의 소중한 취재원. 예. 네, 대표.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입법, 그다음에 사법, 행정 중에서 제일 선택하기 쉬운 거는 헌재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입법 조치나 행정적 조치에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5월 2일 현재 이번 대선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체크하면서 네. 그럴 리는 절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의심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심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병을 합리적 의심이에요. 만들어줬어요. 네, 저쪽이 우리 만들어줬어요. 사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거 이렇게 될까라는 상황.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식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압으로 넘겨서 선고기를 뭐 이틀 22일 날 첫 기일을 하고 24일 날 이틀 만에 두 번째 했어요. 기일을 했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며칠 있다 바로 기일 지정하고 이런 방식 자체에서부터 사실은 이때는 상고기각이 아니라 이것은 그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대응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끝내 하여간 뭐 최악의 상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좀 귀추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